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할 영상은 또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이에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 뉴질랜드 하면 소비뇽 블랑이잖아요. 그리고 소비뇽 블랑이 한국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인기가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비뇽 블랑을 제대로 한번 더 마셔보고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한 달 동안 소비뇽 블랑, 그러니까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거의 10병 이상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쫙 마셔보니까 각각 소비뇽 블랑이 가진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들을 다 마셔보고 그 매력들을 전부 다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점수도 한번 매겨봤어요. 물론 이 점수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점수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면 되지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수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여러 병의 소비뇽 블랑을 마셨지만 그 중에서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1에서 3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와인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영상 하나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소비뇽 블랑 카테고리를 4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일단은 평타, 이 가격을 주고 이 정도는 뭐 괜찮은 정도다, 나쁘지 않았다 라는 정도의 카테고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괜찮았다, 나에게 좀 인상 깊었던 와인이다 라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와인은 너무 괜찮더라, 진짜 이 와인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할 만하다,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훌륭했던 소비뇽 블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을 대비해서 또는 저의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비뇽 블랑을 소개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평타를 친 소비뇽 블랑 그 첫 번째 와인은 바로 빌라마리아에서 만드는 프라이빗빈 소비뇽 블랑 2021 빈티지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 소비뇽 블랑의 평타를 딱 친 그 마지노선에 딱 걸쳐져 있는, 그 경계선에 걸쳐져 있는, 뭐 어쨌든 그렇지만 가격이 워낙 또 저렴하기 때문에 즐겁게 마셨던 그런 와인이에요. 한국에서는 한 1만원 중후반대에 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뭐 복숭아 향이라든지 뭐 사과 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향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특유의 약간 그린 느낌, 그러니까 잔디향 같이 약간 좀 알싸한 느낌이 살짝 있지만 이게 워낙 좀 단순하고 과일향들이 조금 더 진한 편이라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소비뇽 블랑 특유의 청량감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마시기엔 정말 좋았어요. 저도 이거 아마 좀 꿀꺽꿀꺽 마셨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와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맥주라든지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느낌처럼 가볍게 마신다면은 상당히 좀 가격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타를 치는 와인은 바로 이 셀레니 셀라 셀렉션 소비뇽 블랑 2021 빈티지입니다. 얘도 역시 과일향이 많이 나요. 과일향 위주로 좀 둥글둥글한 느낌인데 뭐 진한 복숭아라든지 약간의 리치, 빨간 사과, 약간 당도 높은 과일향들이 잘 나오고 시지가 않아요. 과일향이 진해서 마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빌라마리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빌라마리아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을 가지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온도를 좀 많이 차갑게 마시니까 꽤나 청량감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과일향이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온도를 좀 많이 낮추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타를 친 와인 그 세 번째 와인이 바로 이 알란 스콧에서 만드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21 빈티지고요. 역시 이 와인도 둥글둥글한 캐릭터예요. 과일향이 조금 더 풍부한 스타일로 시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역시 과일향이 굉장히 풍부하고 마시기 편하고 부드럽다, 소비뇽 블랑 치고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더플라워 같이 약간 단미가 있는 그런 꽃향기도 잘 나오면서 새콤달콤 복숭아 비슷한 향들도 좀 느껴지고 약간의 진저 느낌까지도 좀 나더라고요. 입에선 역시 산도보다 당도가 있는 상대적으로 진한 과일향이 지배적이었고 상큼하다기에는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좀 있어요. 날카롭기보다는 둥글둥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타를 친 와인 그 네 번째, 머드하우스에서 만드는 소비뇽 블랑이에요. 뭐 이쯤 되면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평타를 쳤다는 와인들이 보통 둥글둥글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의 산도를 조금 즐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과일향이 좀 지배적인 스타일들은 살짝 좀 질리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은 티어를 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들은 대부분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중에 가격 대비해서 맛없었다, 나빴다라는 와인은 없었어요. 이 머드하우스 소비뇽 블랑도 역시 볼드한 느낌의 소비뇽 블랑이고 역시 얘도 당도가 있는 향들이 잘 표현이 됐고
뉴질랜드 특유의 잔디향이 그래서 좀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약간 느껴졌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엘더플라워나 구즈베리, 복숭아 같은 이런 과일향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역시 둥글둥글해서 마시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끝에 살짝 자몽 피니쉬가 오래 남았는데, 사실은 이 평타치 와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소비뇽 블랑 중에서도 과일향도 풍부하고 무게감 있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좀 다양한 향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머드하우스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와인부터는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촬영하고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타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죠. 소비뇽 블랑에 너무 절여지다 보니까 맥주가 약간 땡기더라고요. 설마 제 방송 보시면서 맨정신으로 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와인들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 와인들은 평타 이상이다 라는 와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바로 오이스터베이의 소비뇽 블랑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저는 원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산도와의 밸런스, 산미가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잡아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산도와 과일향이 적당히 있으면 그 밸런스가 와인을 훨씬 더 좀 세련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와인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오이스터베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다듬어진 느낌의 향들을 잘 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즈베리고 뭐 사과고 그리고 엘더플라워도 나는데, 구즈베리는 훨씬 더 좀 신선한 느낌, 사과라도 아까는 빨간 사과였다면은 이 오이스터베이의 느낌은 약간 청사과와 가까운 그런 프레쉬한 느낌, 그리고 잔디향도 꽤 났는데 옆에서 잔디 깎을 때 나는 신선하고 약간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 잔디향 같은 경우가 약간 식물성 향 같은 경우가 좀 호불호가 나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이스터베이의 잔디향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프레쉬하게 다가와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향들이 모두 부담스러운 느낌 하나도 없고 딱 적당한 선들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밸런스가 정말 훌륭하게 잘 다듬어진 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소블 특유의 시원한 청량감과 이 산도, 살아있는 산도가 너무나 좋아서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마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와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이스터베이 말고 또 생각보다 좋았던 와인은 바로 러시안제 소비뇽 블랑 2021 빈티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즈베리, 엘더플라워, 복숭아, 약간 그린애플 등 잘 익으면서도 상큼함이 함께 느껴지는 과향들이 잘 났고, 역시 소비뇽 블랑들이 나는 향들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향들이 나는데 그 향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꽤나 좀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 향들이라도 초록애플이냐 뭐 빨간애플이냐, 구즈베리도 뭐 잘 익은 구즈베리냐 아니면 좀 신선하게 그 상큼하게 살아있는 구즈베리냐, 엘더플라워도 약간 나느냐 진하게 나느냐, 이렇게 서로의 스타일이 좀 달랐는데, 이 러시안잭 같은 경우는 오이스터베이보다는 훨씬 더 과일향이 좀 더 진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산도가 상당히 잘 받쳐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상큼한 느낌과 과일향의 좀 풍부함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과일향도 훌륭했고, 전체적으로 그 과일향들을 산도가 잘 받쳐줘서 평범하지만 세련된 느낌? 좀 빌라마리아가 풀강화 때리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복합적이거나 이러거나 막 다양한 향들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심플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세련되고 괜찮게 보여져서 전 이 와인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와인들 너무 괜찮은데? 앞에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라는 와인 두 병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와인들은 조금 단상 위에 좀 세워놓고 싶은 와인들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놔두면 되나? 네, 단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소개할게요. 가격 대비해서 생각보다 꽤나 괜찮았다, 너무 기대 이상이었다 라는 와인, 그 첫 번째 바로 킴 크로포드에서 만드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20 빈티지입니다. 단상이 별론데 단상 치울게요. 상당히 의외죠. 저도 이 와인을 샀을 때만 해도 이 와인이 이렇게까지 괜찮을 거라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아마 이 와인만 따로 마셨으면 또 몰랐을 건데, 이렇게 소비뇽 블랑을 쭈르륵 연달아 마시다 보니까 이 와인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좋은 인상을 많이 남겨주더라고요. 약간 파인애플이나 골든애플처럼 과일향들이 좀 살아는 있는데 약간 상큼한 느낌도 함께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우리 파인애플 먹으면 왠지 달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산도가 신맛도 있잖아요. 뭐 골든애플도 달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의 그 특유의 신맛이 있는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런 향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과일향이 훨씬 더 진해요. 앞서 봤던 애들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과일향들인데 그러면서도 산도가 상당히 좀 잘 지켜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과 골든애플 말고도 복숭아나 오렌지 같이 앞에 설명했던 와인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캐릭터를 보여줬던 와인이고요. 과일향들이 모두 쨍쨍하면서 신선한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었어요. 진짜 여름에 쨍쨍하게 잘 익은 그런 막 상큼한, 그냥 프레쉬한, 그냥 이게 막 주시한 그런 느낌의 과향들을 너무나 잘 보여줬고, 이 가격 대비해서, 가격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2만원대인데 다른 앞서 보여줬던 와인들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퀄리티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와인에 꽤나 큰 점수를 줬었고요. 특히 가격 대비로 따진다면 진짜 너무나 훌륭한 와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할 진짜 괜찮았던 와인,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놀랬던 와인, 클라우디 베이에서 만드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20 빈티지였습니다. 너무 클리셰인가요? 클라우디 베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와인을 굳이 여기 끼워 넣은 이유가 뭐냐면 깔려고요. 클라우디 베이가 아무래도 소비뇽 블랑 중에서는 또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앞에 8병, 9병 정도를 마시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클라우디 베이를 지금 마셔보면은 클라우디 베이가 그렇게까지 가격 대비해서 훌륭한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마셔봤는데 마시자마자 이렇게 비교해서 마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클라우디 베이는 클라우디 베이다. 일단은 신선한 자몽과 오렌지, 사과, 구주베리 등의 향들이 너무나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큼한 과일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산도와 밝은 프레쉬함이 함께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킴 크로포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지만 뭔가 좀 투박한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클라우드 베이는 정말 이거 프로페셔널 했어요. 정말 잘 다듬어서 그런 캐릭터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른 와인들과의 차이점이, 이 다른 와인들 중에서도 미네랄로티가 느껴지는 와인들이 있었지만 클라우디 베이에서 유독 미네랄로티, 입에 착착 도는, 입을 착착 때려주는 그런 산도와의 밸런스, 그런 미네랄로티 이런 것들이 돋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이 와인을 마시니까 돋보였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참 프레시하면서도 나름의 퀄리티를 보여주면서도 조금 더 좀 격이 있는 모습, 훨씬 더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역시 클라우디 베이구나 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결과에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디 베이 위에 생각보다 가격 대비해서 더 좋은 와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클라우디 베이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와인들은 다른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 굳이 이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될까? 그런 소비뇽 블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좀 실망을 한 편인 거죠. 그 첫 번째 와인은 바로 이 팔리세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마틴버로 소비뇽 블랑 2020 빈티지입니다. 유일하게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 아니고 마틴버로의 소비뇽 블랑이고요. 와이너리에 가서 마셨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 와이너리 분위기에 좀 취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여러 소비뇽 블랑들을 마셔보고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 와인만의 좀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펄리소 소비뇽 블랑은 일단은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뉴질랜드 안에서 봐도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이 10불대짜리 와인인 거에 비해서 펠리서는 20불대짜리 와인인데, 날카롭기보다는 좀 둥근 느낌의 소비뇽 블랑이에요. 역시 잘 익은 복숭아나 빨간 사과, 플로럴, 약간 복숭아 향도 나면서 좀 화사한 느낌도 나니까 약간 복숭아꽃 이런 느낌이었는데, 밝은 느낌을 자랑하는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차분하고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과일향은 또 그만큼 훨씬 더 진했고, 생각보다 미네랄로티는 굉장히 좀 잘 돋보이는 편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는데, 산도가 두드러지는 와인이 아니라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지루했어요. 쳐주는 느낌도 없고 상당히 좀 뻔한 맛이었고 진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그래도 앞서 말했던 와인들보다 그래도 한 30%, 40%가 정도 비싼 와인인데, 그 비싼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재미가 없다, 밋밋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조금 실망했던 와인, 그 주인공은 바로 도그 포인트에서 만드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20 빈티지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 와인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2019였죠. 2018 빈티지였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그 포인트를 마시고 클라우디 베이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클라우디 베이보다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도그 포인트를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추천 영상까지 올렸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실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신선한 느낌은 잘 살아있는 소비뇽 블랑이었어요. 시트러스, 자몽, 살짝
살짝 익은 구즈베리. 일단 전체적으로 프레시한 캐릭터가 훨씬 더 잘 살아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하다는 뜻은 일단은 산도가 좀 높다, 산도가 훨씬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뜻인데, 클라우디 베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일량을 잘 채워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잘 맞췄던 편이라면, 도구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모습을 한 2~3시간 정도 마셔봤는데 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소비뇽 블랑들에 비해서 미네랄러티 하나만큼은 상당히 좀 돋보이긴 했으나 클라우디 베이에 비해 캐릭터에서 임팩트는 살짝 덜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얘 역시 펄리서 이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 비싸요. 앞서 소개했던 소비뇽 블랑들보다는 20불대 중반 후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임팩트가 없었다. 근데 또 반전은 이렇게 프레시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잔디향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잔디향이 상당히 없어요. 오히려 약간 그런 지릿지릿한 느낌,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나뉜 느낌들은 다 잡았기 때문에 그냥 프레시한 느낌과 미네랄러티가 상당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요인을 준 이유가 뭐냐면, 피니쉬에서 불쾌한 느낌이 좀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해서 2~3시간을 기다려도 끝에 계속 향으로 치면 되게 기분이 좋은 향이 남았었는데 뭔가 약간 불쾌한 느낌이 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혹시 이산화황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서 도그포인트 와인 메이커 팀한테 물어봤는데, 뭐 거기서 온 답변은 어쨌든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이산화황을 써야 되고 우리는 그 수치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받아서 뭐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확실히 이산화황 때문이라고 장담도 못하죠. 그러나 1~2년 전에 마셨던 도구 포인트에 비해서는 임팩트적인 면이나 이런 퀄리티적인 면에서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와인만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한 병을 더 마셔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피니쉬의 그 이상한 이산화황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망했다라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비뇽 블랑을 소개해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나빴던 와인들은 거의 없었다. 사실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않나. 퀄리티가 약간 중구난방에 굉장히 좀 왔다 갔다가 심한, 그런 편차가 심한 와인 지역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평준화된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그 외에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스파클링도 좀 마셔봤고요. 스파클링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오히려 과일량이 풍부하면서 이게 청량감도 있으면서 스파클링까지 있고 산도도 살아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진짜 여름에 피크닉 가서 마시기 너무 좋은 그런 스파클링 와인은 역시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스파클링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까 앞서 말했던 과일량이 좀 진했던 와인들, 그러니까 평타를 쳤지만, 제 기준에서 평타를 쳤지만 그 이유가 산도보다는 좀 과일량이 살아있었던 와인들, 과일량이 좀 더 진했던 와인들 같은 경우는 이 현지인 분들은 보통 얼음을 좀 타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음을 한번 타서 마셔봤는데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얼음을 무식하게 때려 넣으니까 야, 진짜 밍밍하고 셔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